담양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이례적으로 주민 174명에게 공문을 보내 업체 토지 매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민들이 협박성 공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칼부림 사고로 불안이 큰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흉기 난동을 예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했지만 시민들의 긴장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지역 의원들은 정치적 테러라며 일제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2달 만에 5할 승률을 넘어서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리그 1위 LG 트윈스와의 3연전이 상승세 유지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KBC는 담양군의 복합관광단지 추진 계획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양군은 업체의 토지 매수와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고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담양군이 무정면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서입니다. 제목은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입니다. 담양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때문에 보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과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투자를 좀 바라는 것도 맞겠죠. 지역에 좀 원활하게 투자 유치가 됐으면 쓰겠다. 이례적으로 담양군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당 부분을 밑줄까지 그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협조 공문이 아닌 협박 공문에 더 가깝습니다. S건설사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땅 매입을 하고 있으니 땅 주인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 땅을 빨리 팔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담양군과 S건설사 간 복합관광단지 조성 MOU 체결 이후 어떤 내용도 밝히지 않았던 담양군. 느닷없이 5개월 뒤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3월에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 이제는 땅 주인들에게 땅을 팔라고 독촉합니다. 주민들은 S건설사를 대신해 토지 매입을 압박하고 있는 담양군의 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건데 어디 개인 기업에 편에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공문으로 그 협박성 주민들한테 날려서 불안감 조성이나 하고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사를 존중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건설사와 한편이 돼서 주민들을 상대로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공문에 주민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문에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석 기자입니다. 담양군이 4월 18일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몇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인 S건설이 지속적인 토지 매입을 통해 65%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복합관광단지 전체 예정지는 약 65만 평으로 법적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3분의 2, 즉 43만여 평에 대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나머지 땅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문상 65%면 약 40만 평, S건설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에 근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문 수신자 역시 174명으로 총 300여 명의 토지 주인들 중 100여 명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수치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공문을 받은 174명의 토지 주인과 65% 이상 진행됐다는 토지 매입의 자료는 S건설이 담양군에 보고한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사가 보고한 자료를 담양군이 공문으로 만들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주민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토지 주인 3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필지는 589개. KBC 취재진이 필지가 기록된 등기 전부를 조사한 결과 65만 평의 토지 중 S건설사의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10만 평도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성시의 문준 땅만 해도 약 20만 평으로 이 역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담양군이 건설사가 주장하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관광지를 만들 때마다 계속되는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 기업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행정공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지자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관련해 교통 개선 대책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도 광주 신세계 확장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오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나온 만큼 신세계 측의 대책을 받아본 뒤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현 부지 바로 옆 이마트 부지에 4배 크기로 백화점 확장안을 내놓으면서 교통 영향을 자체 분석했는데 엉터리 분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림역과 분당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접수된 신고만 10건이 넘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유스케어 앞 광장입니다. 여행을 오고 가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던 곳에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돕니다. 장갑차와 함께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신림역과 분당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순찰에 나선 겁니다. 경찰 특공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중앙에 장갑차를 설치하고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모두 13건에 달합니다. 광주에선 광주역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등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게시됐고 전남 나주와 한평, 신안, 완도 등에서도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예고글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예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저한테 당할 수도 있을까 봐 이런 무서움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많이 꺼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너무 무섭고 속상해요, 진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딴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살인 예고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지역 의원들은 정치적 테러라며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거론한 돈봉투 수수 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이 중 15명의 실명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혜재, 김승남, 이용빈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단에 실명이 공개된 현역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이용빈 의원은 카더라식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속 의원들이 검찰에 줄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또다시 터진 전당대회 돈봉투 악재. 돈봉투 명단이 민주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역대 최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의원은 지난 4일 기준 257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2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태권도 진흥 법률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2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낮 기온 37도, 38도는 예산일이 됐는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드는 모레 전까진 땡볕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양산은 어느새 필수품이 됐고 미니 선풍기 없인 외출도 어렵습니다. 문 밖은 그야말로 찜질방입니다. 체감으로 42도를 또 직접 겪어보진 않았는데 찜질방에 가장 뜨거운 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전남의 2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7도는 이제 예산일이 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 곡성 37.8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고 화순 백야면 37.1도, 순천 황전 36.8도, 조선대 36.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광주를 비롯해 전남 8개 시군은 오후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무더위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통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6일까지 모두 163명의 관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전남에서만 3만 마리 가까이 되고 피해액은 1억 6,500만 원에 이릅니다.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모레부터 태풍의 영향을 차차 받아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3도로 오늘과 내일보다는 다소 낮아지겠고 글피에는 일시적으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엔 무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여름 감기 바이러스로 알려진 파라인플루엔자 검출이 광주에서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방문 호흡기 환자의 원인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파라인플루엔자 검출률은 7월 3주차 29.2%에 이어 4주차에도 24.6%를 차지했습니다. 4월에서 8월 사이 주로 유행하는 파라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올해 7월부터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2달여 만에 5할 승률을 넘어서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위 LG 트윈스와의 3연전이 상승세 유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기아는 삼성과 한화,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5할 승률에 다시 올라서며 가을 야구 가능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기아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불방망이 타선이었습니다. 지난주 6경기에서 경기당 8.7점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선보인 기아 타선에 상대 투수진은 초토화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항에서부터 선수들이 너무 집중력 있게 타격을 또 해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분위기를 좀 많이 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순위는 6위에 불과하지만 리그 3위인 NC 다이노스와 승차는 2게임에 불과한 상황. 이번 주 광주 홈에서 맞붙는 LG와의 주중 3연전이 상위권 도약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2위 SSG 랜더스를 4게임 반차로 앞서며 선두를 질주 중인 LG는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의 압도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유일하게 기아에게만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 3연전의 최대 변수는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입니다. 현재 기상예보상으로는 주중 3연전의 첫날을 제외한 8일과 9일 비 소식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기아는 LG와의 주중 3연전을 마친 뒤 7위 롯데를 상대로 주말 원정 3연전에 나섭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장성의 철도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워집니다. 장성구는 철도역 유휴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는 국가철도공단의 공모 사업에 전남 최초로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백양사역 인근 300제곱미터 부지에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 북이면 등 장성 북부권은 민간 어린이집에 잇따른 폐업으로 보육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 파업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빛골 의료재단의 단전 단수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 46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단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40일 동안 농성장 내 에어컨을 멈췄다며 병원이 단전 단수 조치를 중단하고 파업 노동자의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주시가 파일 50일 동안 현장 방문을 한 번밖에 하지 않는 등 공공병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연극 청년 김대중이 무대에 오릅니다. 연극 청년 김대중은 해방 직후 극심한 혼란 속에 자신들의 부만 챙기는 타락한 권력자들에게 분노한 김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광주 김대중 추모사업회가 마련한 연극 청년 김대중은 인간적인 모습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자는 의도로 기획됐고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빛골 시민문화관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상연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을 방문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범정부 플랫폼으로 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본지점과 국립의과대학 전라남도 신설, 외국인 유학생 지역 특화 비자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융합교육 선도학교인 목포 해인여고에 들러 교육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섬길 44개를 포함한 전국 명품 섬길 100개를 엄선해 소개하는 백섬 100길을 개설했습니다. 백섬 100길은 전국 섬에 흩어져 있는 섬길을 하나로 연결한 섬길 종합 안내소로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100개 섬길을 답사하고 조사해 총 725km에 끊어진 섬길을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안전한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9일 동안 열린 장흥 물축제는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으나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모든 프로그램 체험료를 1,000원에서 7,000원 이내로 저렴하게 책정했으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둔 수익금 6천만 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각각 3천만 원씩 전달됐습니다.